41번 유전자 키. 판타지에서 발산으로. 41번째 CD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생리학으로 축소됩니다. 이 유전자 키가 인간에게 너무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명상, 도덕성 또는 시스템 모두를 조롱합니다. 이 CD 안에는 어떻게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1번 유전자 키 3번 라인의 날입니다. 유전자 키 네트워크에 들어와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카드 뉴스를 나누고 있는 저는 주디입니다. 여러 회사들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과 마음 챙김을 강의하고 있는 저는 요가와 명상 지도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기를 돌보는 운동 습관, 식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습관 코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나누는 몸과 마음의 건강은 마치 41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가 말하는 판타지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균형 잡힌 몸과 바른 자세, 적당히 먹고 충분히 움직이면서 충만하게 파장을 나누는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고 자기소개를 하면 몇몇 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요? 살면서 힘든 일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마음 챙김을 알리고 나누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당장 제 마음속에도 하루에 12번씩 부정적인 감정들이 왔다 가곤 하거든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일은 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행동과 사고를 옮기지만 정작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아플 때 그 무적이 판타지라는 것을 너무나도 직면하곤 합니다. 건강 코치인데 아프다니, 자기를 잘 돌봐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끝내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내 자기관리 노하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마음 챙김 코치인데 우울하다니, 내가 뭐가 잘났다고 뭘 아는 듯 명상수행과 마음 챙김을 이야기하니 정작 네 마음도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얼마 전 막상 제 몸과 마음 신호에는 섬세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교육생들에게 알려왔던 것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유기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건강 습관 코치, 명상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지 못하는 바람에 판타지의 가면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몸이 힘든 날에도 꾸준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꾸역꾸역 운동을 하고 마음이 힘들 때 누구에게 터놓고 힘들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날들을 하루하루 쌓아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바시에서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햇볕 잘 드는 곳에서 요거트만 잘 퍼먹어도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자신의 중증도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파고들었고 이런 결론에 닿았다고 하더라고요. 도파민을 분비하기 위한 작은 목표 달성, 세로토닌을 분비하기 위한 아침 햇볕 쬐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몸을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어요. 나를 돌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처질 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이미 꺾인 마음을 애써 끌어올리려고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이런 얘기도 해줬는데요. 포기는 내 의지가 아니라 포기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 때문이다. 노력해서 이뤄낸 경험에도 포기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처럼 도파민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는 작은 성취 루틴을 쌓아나가면 몸은 쉽게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요. 41번 유전자 키 CD 발산에서 말하듯 이 모든 것이 생리적 작용으로 축소된다는 거죠. 비단 이 강의뿐만 아니라 의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제가 배웠던 여러 가지 생리적인 반응이 사실은 저는 약간은 허무했습니다. 강의와 상담에서 고객님들께 챙겨드렸던 건강한 습관은 이런 생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끌어올리는 영적 수행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생리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전부였다니요. 사람의 몸은 약과 시술에 의해 뚝딱뚝딱 작용하는 기계 같다는 생각은 이내 제 몸과 마음 의식 속에서 완강히 아니라는 생각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 혼자의 오랜 묵상 끝에 아니,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분명 사람의 삶에는 그보다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깨달음의 차원이 있어. 라는 확신으로 수렴하고 있었죠. 41번 유전자 키를 읽으면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극한의 발산이자 극한의 수렴이라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띄워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깨닫고자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매일 정성을 다하는 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작용의 일종일지도 몰라요. 성장은 본능이라는 말이 있든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판타지를 갖고 향하는 깨달음의 무엇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 아니라 무한 발산의 극한에 이르는 무한 수렴의 여정입니다.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정성껏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선의 발산이자 최선의 수렴이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깨달음을 향한 발산의 행위들이 어디로 수렴하게 될지 결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최상의 발산과 극한의 수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41번 CD의 온전한 무경계의 자유로움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꺾이는 몸과 마음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끝내 생리작용에 의한 것이라 해도 그리고 그것이 같은 생리작용이라 해도 한 사람의 현재는 모두 다르잖아요. 지금 저와 함께 펄스를 나누는 우리의 현재가 발산과 수렴을 하나로 잇는 무경계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